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흩어진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황기찬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강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강세리가 몰던 차량의 부서진 앞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재인아, 미안해. 피를 토하며 중얼거리는 황기찬의 마지막 말이 강재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대포폰 하나가 모든 운명을 뒤바꿀 열쇠였어요.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이 과연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파멸로 이끌까요? 오늘은 강재인이 황기찬 저택에서 발견한 결정적 증거와 강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어떻게 모든 것을 끝장내는지 지켜보게 될 거예요. 복수의 끝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까지 숨막히는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텅 빈 저택 안에서 강재인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쳤어요. 황기찬 가족들이 모두 쫓겨난 뒤 남겨진 이 거대한 공간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죠. 벽에 걸린 명화들과 값비싼 가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수의 전리품처럼 느껴졌어요. 강재인은 강세리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 여자가 남겨둔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버릴 생각이었죠. 화장대 위에 흩어진 화장품들과 옷장 안의 비싼 옷들이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주인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서랍장을 하나씩 비우며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오래된 액세서리들과 영수증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었죠. 갑자기 어디선가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낡은 폰에서 나오는 단조로운 벨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강재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 집에는 자신 혼자뿐인데 대체 어디서 전화벨이 울리는 건가요? 소리를 따라가니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벨소리가 바로 그 상자에서 나오고 있었죠. 강세리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았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종이 상자였지만 무게가 꽤 나가는 것이 뭔가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음을 짐작하게 했어요. 상자를 급하게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폴더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그 폰에서 벨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 구형 휴대폰을 숨겨둔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죠. 강재인이 그 폰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접니다. 홍 사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은 남자 목소리에 강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홍만수였어요. 황기찬과 강세리의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왔던 그 인간 말이에요. 내가 검찰에 싹 다 불면 당신도 여기 들어와야 하는 거 잘 알죠?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 고마워하세요. 홍만수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협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강세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돈 준비 다 됐나요? 미랑 루트도 확보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 일방적으로 말을 마친 홍만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강재인은 멍하니 폰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세리, 내 대포폰 맞지? 강재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강세리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작해왔는지 이제야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폰 안에는 분명 강세리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예요. 내가 저지른 짓들이 다 들어있겠네. 강재인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비밀번호였어요. 이 낡은 폰을 열어서 안에 담긴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들을 확인해야만 진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강재인은 폰을 꼭 쥐며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이 온 거예요. 1시간 뒤 강재인은 김도윤과 정호성을 DH홀딩스 사무실로 급히 불러냈어요. 정호성의 회장실에 모여 앉은 세 사람 앞에 강재인이 발견한 대포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기계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꿀 열쇠처럼 보였죠. 집 치우다가 세리방에서 찾았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강세리의 정체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거니까요. 방금 홍만수 목소리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미랑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도윤이 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면은 낡고 흠집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구형 모델이네요. 비밀번호를 풀어야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정호성이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사관 출신답게 이런 증거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폰 안에 은호 사건 관련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세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악행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예요. 정호성의 말에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문제는 비밀번호예요. 함부로 시도했다가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강재인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열어볼 수 없다니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혹시 세리가 자주 사용하던 숫자 조합 같은 걸 아시나요? 김도윤의 질문에 강재인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강세리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꽤 되지만 그 여자는 워낙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정호성이 턱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투자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었죠.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포렌식 전문가들이라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호성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강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세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홍만수와의 통화 내용을 생각해보면 강세리는 이미 도주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김도윤이 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10년도 넘은 구형 모델이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었죠. 결국 누군가는 세리의 습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강재인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강세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만한 인물 말이에요. 황기찬이요. 정호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인간이라면 세리의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협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강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겠어요. 황기찬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험해요, 재인 씨. 김도윤이 만류했지만 강재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세리의 모든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정호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도 함께. 아니에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손을 저었어요. 황기찬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 몰려가면 오히려 더 경계할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게 나아요.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 이 계획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죠.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강재인은 DH홀딩스를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황기찬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인아.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강재인이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 강재인의 말은 간단했지만 단호했어요. 황기찬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디서? 시내 카페 어디든 좋아. 내가 정해. 황기찬이 제안한 곳은 그들이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서린 장소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만나게 된 거죠. 전화를 끊은 후 강재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황기찬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김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황기찬이랑 이 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위치 공유해둘게요. 곧바로 김도윤의 답장이 왔어요. 너무 위험해요.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강재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김도윤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황기찬이라면 세리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 거야.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건 그 자식뿐이에요. 강재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황기찬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까지 말이에요. 정호성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황기찬 만나러 갑니다. 만약 3시간 후에도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정호성의 답장은 즉시 왔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강재인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강세리가 홍만수와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정리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평상복을 선택했죠. 황기찬에게 어떤 신호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의 만남은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이었으니까요. 가방 안에 대포폰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가 강세리의 모든 범죄를 밝혀낼 열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황기찬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죠. 강세리. 이번엔 정말 끝이야. 강재인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강세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악행들, 김도희를 죽이고 황은호까지 해친 그 여자를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차를 몰고 카페로 향하면서 강재인은 작전을 정리했어요. 황기찬의 심리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동시에 강세리의 현재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였죠. 내가 직접 들이밀 거야. 이제 속죄할 차례라는 걸 알게 해주겠어. 강재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황기찬도 강세리도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를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같은 시각 황기찬 가족들이 쫓겨난 뒤 머물고 있던 허름한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황나라는 짐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황지호는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세리가 당당하게 들어서는 모습에 노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노숙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 좋던 집에서 쫓겨나서 이런 곳에서 살게 만든 게 누구야. 강세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노숙자를 내려다봤죠. 내 아들 데리러 왔어. 그 말에 황지호가 놀란 표정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온 거라면 이제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노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다. 내가 김한희를 계단에서 밀친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끝이다. 그 순간 강세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천천히 화면을 켰죠. 넌 신고 못해. 왜인 줄 알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촬영된 듯한 화면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선명했어요. 황기찬이 운전하는 차량이 김도희를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내 아들 황기찬이 김도혜 죽인 범인이거든.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야. 우리 기찬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블랙박스에 찍힌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강세리는 더욱 잔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기찬 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이야. 그래도 신고할 거야?
노숙자가 무너져 내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강세리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황지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죠. 그리고 지호야, 너 황기찬 아들 아니야. 아빠는 따로 있어 가자.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황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노숙자는 더욱 큰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다 속은 거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거든. 기찬이랑 지호랑 아무 상관없어. 강세리의 말은 마치 폭탄과 같았어요. 황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가족의 모든 관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노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지호는 내 손자야. 하지만 강세리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황지호의 손을 잡았죠. 그건 황기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그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가자 지호야. 이제 진짜 가족이랑 살아야지. 황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노숙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사람과 정말 남남이라는 건가요? 그동안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황기찬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할머니. 황지호의 작은 목소리에 노숙자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무정하게 아이를 끌고 나갔어요. 이제 그만 질질 짜. 여기서 탈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너 이 좁아터진 집에서 살 수 있어. 울지 말고 따라와. 강세리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절망에 빠진 노숙자와 황나라만 남겨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그들을 지켜줄 사람도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강세리는 황지호의 손을 잡고 허름한 집을 나섰어요. 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강세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계획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향한 곳은 시내의 한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강세리가 갑자기 연락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황지호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 씨. 강세리보다 황지호가 태호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죠. 태호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호야, 괜찮지? 하지만 곧 태호의 시선이 강세리에게 향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호 좀 잘 부탁해. 강세리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 이렇게 해주면 나야 편하지만. 강세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혹시 나도 함께 데려가주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당당하고 도도했던 강세리가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지호는 내가 필요해. 내가 엄마니까. 나도 함께 가면 안 되겠어?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는 강세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도희와 황은호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힌 일들 말이에요. 그건 안 돼. 세월이 흘러 네가 죗값을 다 받고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난다면 모를까. 태호의 거절은 명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지호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지만 너와 함께할 생각은 없어.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거절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태호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안 돼?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태호는 더욱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봐. 내가 왜 너와 함께 해야 하지? 그 말에 강세리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애원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무서운 시선이 자리 잡았죠. 그래. 그렇겠지. 강세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태호가 본능적으로 황지호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알겠어. 나 혼자 할게. 그녀의 말에는 자포자기한 듯한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태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또 꾸미는 건 아니지? 신경 쓰지 마. 강세리가 태호의 말을 냉정하게 끊었어요. 그리고는 황지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강세리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고 황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황지호가 뒤따라 뛰려고 했지만 태호가 아이를 붙잡았어요. 강세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죠. 차 안에서 강세리는 백미러로 태호와 황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강재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강세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재인을 완전히 끝장내고 나서 그 다음에 태호를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하고 올게. 강세리가 차를 출발시키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마지막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강세리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거든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강재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인 씨, 세리가 수상해요. 몸 조심하세요. 강세리는 태호를 떠나 차를 몰고 시내 외곽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죠. 모든 것이 틀어진 지금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홍만수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강세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냉정했어요. 나 한국 뜰 거야, 준비해줘.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형님께 전달받았습니다. 미랑과 대포차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먼저 주셔야 해요. 강세리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먼저 달라니 정말 밑바닥 인생들은 믿을 게 못 되는군요. 알겠어. 30분 후에 폐차장으로 와. 전화를 끊은 강세리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뽑았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30분 후 외곽의 폐차장에서 김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돈부터 주세요. 손을 내밀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강세리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건넸죠. 이거 대포차예요. 번호판도 조작해놨고 추적 안 될 거예요. 돈을 확인한 후 차 열쇠를 강세리에게 건넸어요. 미랑선도 준비된 거지? 내일 새벽 5시에 부두로 오세요. 위치는 나중에 문자로 보낼게요. 강세리가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며 점검했어요. 앞범퍼는 튼튼해 보였고 엔진 소리도 괜찮았죠. 이걸로 끝낼 거야. 강세리의 중얼거림에 홍만수의 부하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하고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강세리는 대포차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폐차장을 빠져나가며 먼지를 일으켰어요. 강세리는 차를 몰고 시내로 향하며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어요. 강재인, 이번이 마지막이야. 강세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기회였죠. 카페 앞에 도착한 강재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황기찬과의 만남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황기찬이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위안말기라는 시한부 선고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재인아. 황기찬이 강재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지막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황기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부탁 같았죠.
강재인은 황기찬의 애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가방에서 대포폰을 꺼냈어요. 이거 뭔지 알지? 비밀번호 말해. 그럼 생각해볼게. 황기찬이 그 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세리의 비밀폰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죠. 825. 세리 생일이야.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강재인이 폰을 조작하자 화면이 열렸고 수많은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마워, 황기찬. 강재인이 폰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적을 달성한 이상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인아, 잠깐만. 황기찬도 서둘러 일어나며 강재인을 따라 나섰어요.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길가에서 마주 서 있었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한편 강세리는 대포차를 몰고 카페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강재인을 찾아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카페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재인과 황기찬이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뭐야? 저게 뭐야? 강세리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자신을 버린 황기찬이 강재인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극에 달했거든요. 강재인 역시 네가 없어져야 해. 핸들을 꽉 쥔 강세리의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호에게도 거절당하고 이제는 황기찬마저 강재인과 한편이 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재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황기찬. 강재인이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충고할게 술 먹으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치료받아. 혹시 알아? 하늘에서 불쌍하게 보고 기적을 선물해 줄지. 그리고 죗값 달게 받아. 이때 멀리서 두 사람의 다정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강세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강세리가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어요. 검은색 차량이 두 사람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죽어. 둘 다 죽어버려. 강세리의 절규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죠. 세리야. 황기찬이 차량을 발견하고 외쳤어요. 강세리가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재인아, 조심해. 황기찬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강재인을 밀어냈어요. 강재인은 인도 쪽으로 넘어졌고 황기찬은 차도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어요. 꽝! 차량이 황기찬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며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죠. 으악! 길거리의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강재인은 넘어진 채로 황기찬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강세리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을 바라봤어요. 그녀도 충격으로 인해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에는 광기가 남아 있었어요. 황기찬. 강재인이 일어나 황기찬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재인아, 괜찮아? 황기찬이 피를 토하며 간신히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강재인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랬어? 사랑했으니까. 황기찬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경찰차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스팔트 위에는 이미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황기찬이 쓰러진 채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강재인은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강세리, 교통사고치 사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관들이 비틀거리던 강세리를 향해 수갑을 들고 다가갔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아니야. 다 쟤 때문이야. 강세리가 강재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절규했어요. 제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강재인 때문이야.
하지만 현장의 목격자들과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강세리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돌진시켰다는 사실이 명백했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강세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놓아줘. 놓으라고.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세리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거였어요. 한편 구급차에 실려가는 황기찬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이미 위암으로 약해진 몸에 교통사고까지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의식이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물음에 황기찬이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제인이는 괜찮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제인을 걱정하는 황기찬의 모습에 구급대원들도 숙연해졌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황기찬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가족분이신가요? 의사가 강제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원래 지병도 있으시고 사고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강제인이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후 강세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그동안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제출되었죠. 강제인이 찾아낸 대포폰의 내용들, 홍만수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말이에요. 피고인 강세리는 고의적 교통사고치 사상, 살인미수, 아동학대, 증거인멸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끝나자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모든 게 강제인의 함정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대포폰에서 발견된 홍만수와의 통화 내용, 김도의 살해에 가담한 정황, 그리고 황은호 사건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피고인 강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어요. 무기징역? 말도 안 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어요. 강세리는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저주의 말을 내뱉었죠. 강제인, 너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한편 황기찬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진단했죠. 면회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강제인이 황기찬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강제인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인아, 고마워. 황기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강제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모든 복수가 끝난 후 강제인은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과거는 끝났어요. 김도윤이 강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강제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도윤 씨. 이제라도.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병원을 나섰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 그것이 강제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6개월 후 강제인은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황기찬의 모든 비리가 밝혀진 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제인을 후계자로 선택했거든요. 오늘부터 YL그룹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강제인이 취임식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감옥에 수감된 강세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홀로 지내고 있었죠. 황지호는 태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김도윤은 강제인을 든든하게 지지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YL그룹은 강제인의 리더십하에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복수와 증오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악이 심판받고 선이 승리한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